좋네요. 통합과학은 뭐 그래도 한 번씩은 물리학 정도는 해봤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원물투, 화원화투, 생원생투, 지원진투 중에서 교육부 사람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만든 과목이죠. 근데 전체 8개 과목에서 내용을 조금씩 했다 보니까 조금씩만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특징이 과학 과목이라기보다는 좀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해요. 조금씩 내용을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볼륨이 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단원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들을 두루두루 얕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교과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사나 사회 과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사 사회 과목 시험 공부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거의 뭐 그냥 교과서 펴두고 적혀져 있는 내용 다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지금 통합과학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생명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신 부분들 전부 다 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물론 문제풀이가 조금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단 외울 내용들 다 외운 이후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핵심은 통합과학은 암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시험에서 소단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7개, 8개, 많으면 한 9개까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한 시험에. 근데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까지 6주 남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소단원 7개 나간다고 했을 때 한 주에 1개씩 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심지어 중간고사 직전 주까지 진도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린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되거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볼륨이 큰 단원은 한 주에 한 단원, 볼륨이 좀 작은 단원 한 주에 2단원씩 빠르게 뭉텅이로 빼게 될 거고요. 때문에 통합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태도는 그 주차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그 주 안에 전부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게 생명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 그리고 오늘 수업할 빅뱅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다 외우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냥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책 뒤적거리면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풀면 다 풀려요. 모든 문제가. 근데 이걸 숙제를 함에 있어서 뒤적거리면서 풀고 채점하고 끝 해버리시면은 그게 머릿속에 사실 잘 안 외워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시험 기간 전에 가서 뭐 한 시험 2주 전에 가서 한번 외워야지 한다면 그때는 너무 불어나 있어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최대한 외워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기 이전에 내용들을 충분히 암기한 상태에서 숙제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주차 시험 퀴즈를 볼 거예요. 수업 전에. 뭐 부담은 적게 뭐 많아봤자 한 10문제 정도 되겠죠. 퀴즈니까. 그래서 퀴즈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배려는 집에 성적이 연락이 감과 함께 반평균이 연락이 갈 거예요. 반평균을 포함해서 성적 연락이 갈 거고 그랬을 때 반평균은 우리 이전에도 했던 거지만 이 반평균과 제가 데리고 있는 통합과학 애들 한 20 몇 명 되는 애들 전체 평균 중에 낮은 점수로 집에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낮은 점수보다 자기 점수가 낮다면 반성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요지는 열심히 외워라 라는 거고요. 자, 책을 펴서 우리 빅뱅 파트 한번 봅시다. 빅뱅을 볼게요. 제가 이 수업을 오늘 조금 전에도 했고 이 다음 반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아 너무 지겨워. 한 타임에 그냥 다 같이 부를 걸 그랬어. 여러분 그럼 빅뱅은 뭐예요? 빅뱅 뭐라 불러요? 빅뱅? 단순히 빅뱅에서 명칭이 끝나지 않잖아. 빅뱅? 우주론이죠. 우주론. 우주론이 뭐예요?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형성부터 이후에 어떤 입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생겨났고 그게 어떻게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지 우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우주론이죠. 그죠? 자, 근데 그럼 빅뱅이 뭡니까? 빅뱅이 뭐예요? 뭐야, 니들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 아주 작은 고온 고밀도의 한정에서 발생한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주 작은 점에서 발생한 대폭발이고, 그럼 빅뱅 우주론은 그 점에서 발생한 대폭발이 지금 이렇게나 넓은 우주를 채우고 있다. 그 작은 점이 지금의 넓은 우주가 되었다가 빅뱅이죠. 빅뱅 우주론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빅뱅 우주론을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빅뱅 우주론을 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와서 야, 이 광활한 우주가 옛날에 사실 요만한 점에서 발생한 대폭발로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을까? 안 믿겠죠? 사실 그걸 믿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고정된 부피가 변하는 것도 일단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넓은 우주가 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팽창 우주론을 학문적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팽창 우주론은 우주의 사이즈가 커짐을 의미하죠. 빅뱅 또한 아주 작은 점에서 지금 우주가 이 사이즈가 됐다는 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팽창 우주론조차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때문에 예전에는요, 팽창 우주론과 정지 우주론이 대립하던 시절이 있어요. 정지 우주론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주가 정지해 있다, 그 사이즈가 고정적이다 라는 얘기고, 팽창 우주론은 우주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정지 우주론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는 과학자 누구 있어요? 과학자 몰라요? 과학자 아무나 얘기해봐. 한 명은 이름을 알 거 아니야. 자, 과학자 아인슈타인 있죠? 가장 유명하지 않아요? 너네들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제일 유명할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조차 정지 우주론을 주장했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 우주의 사이즈는 정지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지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팽창 우주론의 증거들이 밝혀졌고, 팽창 우주론이 결국에 이기게 되죠. 이후에 팽창 우주론을 학문적 기반으로 둔 여러 우주론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중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볼 겁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요, 모든 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물질을 얘기할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원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을 더 쪼개면 작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자와 쿼크보다도 작은 개념의 물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와 쿼크도 결국엔 에너지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에너지들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우리 사람, 여기서 이 물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게 지금 있는 사람이 우주 처음 빅뱅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에너지 블럭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냥 그 에너지 블럭들이 붙으면서 전자도 만들고 쿼크도 만들고 원자도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아주 작은 에너지,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다가 빅뱅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은요, 우주가 어쨌거나 팽창하니까 팽창하는 것과 함께 물질들을 형성해 나갔다가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쉽게 모양으로서 그려보자면, 일단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모두 우주가 팽창함을 믿는 팽창 우주론의 기반을 두고 있으니 우주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지금 물질이 뭐 한 6개 있었다면 예전에도 물질이 6개 있었을 거야. 근데 정상 우주론은 아니야. 지금 물질이 6개 있었다면 예전에는 부피가 훨씬 작았으니 물질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을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죠.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팽창 우주론을 기반으로 하기에 우주의 부피가 증가하면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있던 물질이 지금 그대로 있고, 지금 있던 물질이 예전에도 전부 존재했다는 건 우주 전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의미해요. 그쵸? 옛날에 있던 게 지금 그대로 있으면 질량은 일정하겠죠.
반대로 정상 우주론도 팽창 우주론이니 부피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옛날과 지금 질량은 다를 거예요. 우주가 팽창함과 함께 물질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우주의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우리 부피와 질량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부피와 질량이 하나에 들어간 물리량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밀도가 있죠.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그랬을 때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이 일정하다 밀도는 어때요? 감소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단순히 밀도의 정의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써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밀도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의 공간에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밀도가 크다고 하죠. 밀도가 작다는 건 하나의 공간에 물질이 적으면 밀도가 작다고 하죠. 자, 밀도가 큰 상황에서 밀도가 작아졌으니 밀도 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반해 얘는요 부피가 팽창함과 함께 질량들도 증가했고 그 증가폭이 같으니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밀도에서 한 가지 더 뽑아내야 해요. 우리 3학년 2학기 중학교 때 에너지에 관한 것들 배웠어요. 그때 열에너지도 배웠는데 열에너지가 뭐였죠? 열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을까요? 중학교에서? 열에너지가 뭐였어요? 민재야? 열에너지가 뭐였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민준아? 네. 열에너지가 뭐였을까요? 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그럼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그럼 얘들아 열을 어떻게 내요? 열을 어떻게 만들죠? 되게 단순히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열이 나요? 마찰? 그럼 마찰이 뭔데요? 좀 더 작은 단위에서 가볼까요? 마찰을? 예주에 마찰이 뭐예요?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마찰이죠. 그치? 그럼 이 물질들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 아주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혹은 분자들로.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분자의 떨림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 혹은 분자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라고 정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입자와 입자가 부딪힐 때 열이 나는 거죠. 분자와 분자, 원자와 원자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열이 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그럼 밀도가 감소했어요. 밀도가 감소했다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멀어졌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멀어지니까 덜 부딪히겠지. 그럼 덜 부딪히면 열이 많이 나? 덜 나? 열이 덜 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밀도가 감소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충돌 횟수가 줄게 되고 때문에 열 에너지가 준다. 충돌을 덜 하니까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T가 템페이처 온도죠. 자, 그럼 여긴 반대로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아이들의 충돌 횟수가 같다라는 거고 충돌 횟수가 같으면 온도 또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 누구 있을까요? 가모프 있어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론 호일이 있고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알다시피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대립 관계에서 빅뱅 우주론이 이기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빅뱅 우주론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빅뱅은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작은 한 점에서 발생한 대폭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봤을 때 빅뱅을 약 138억 년 전의 사건으로 봐요.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났어요 지금? 아니 예수가 죽고? 2000년 지났죠? 2000년? 그렇잖아. AD 2000 하잖아요. 예수가 죽고 2024년밖에 안 지났지만 우주는 무려 1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 왜 웃냐? 자, 기독교 있나요 혹시? 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2000년밖에 안 됐지만 요즘 1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빅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빅뱅이 뭐예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발생한 대폭발을 얘기하죠. 아주 작은 한 점에서 펑 하고 터져 나오면서 그때 뻗어져 나온 에너지들이 입자들을 만들고 그게 지금의 우주를 구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을 보는 거니 빅뱅 우주론에선 부피가 팽창함과 함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온도가 감소하면요 입자들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온도가 감소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니까 애들이 속도가 빠를 때는 아주 작은 물질들, 입자들이 부딪혔다가 튕겨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 얘네가 부딪혔다가 이게 붙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냥 에너지들로 구성이 됐다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에너지들이 붙어가지고 작은 입자들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전자와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들이고요. 자, 얘네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원자를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요. 얘는 헬륨 원자고요. 헬륨 원자를 보셨을 때 요게 지금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은요 플러스 극을 띠는 누구? 양성자와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전자인 거고요. 그랬을 때 민준아,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조금 더 작게 쪼개보면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쿼크가 뭐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라고요. 오케이? 쿼크에는요 업과 다운만 있진 않아요. 전체 6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적어도 업쿼크와 다운쿼크 정도는 기억해주자.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는 뭐라고? 양성자.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면 누구라고? 중성자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전자와 원자 핵을 구성하는 훨씬 작은 입자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와 쿼크를 맨 처음에 얘네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쿼크들끼리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걔네가 붙어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쿼크들끼리 부딪혀서 붙으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전자랑 쿼크를 만든 이후 온도가 감소하여 아이들이 지들끼리 붙으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양성자라고 하는 건 얘죠. 그치? 얘가 양성자잖아.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얘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이건 뭐예요? 양성자에 전자 하나 붙으면 이거 뭐야? 이거 수소죠. 이거 수소. 수소 원자예요. 수소가 1번인 건 알죠? 그치? 수소가 1번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 양성자가 한 개임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얘가 수소 원자야.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수소 원자야. 자, 그랬을 때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 떼고 얘만 보면 이게 뭐예요? 우리 전자 말고 가운데 있는 거 뭐라 부른다고? 원자 핵이라 부른다고. 그럼 이 양성자 하나를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소의 원자 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과 같은 거예요. 우린 양성자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 수소 원자핵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양성자랑 중성자끼리 붙여서 뭐 만들 수 있어요? 원자핵 만들 수 있겠죠. 원자핵. 근데 무슨 원자핵은 이미 만들었어?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었어.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 만들려고 하겠죠. 누구 만들까요? 수소 다음이 누구니? 헬륨이죠.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다.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어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붙어있는 이런 꼴인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왜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건 안 만들어져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것들은 합성할 수 없던 온도인 거예요. 이때 온도가 근데 이때 불과 빅뱅으로부터 3분 후고요. 전체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인 시점이었어요. 근데 10억 켈빈의 온도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기에는 부족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온도가 낮아서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내서 빅뱅으로부터 38만 년을 보내봅시다. 이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어? 수소,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 뭐가 있어? 전자도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 그럼 원자핵과 전자 붙이면 뭐 만들 수 있어? 원자 만들 수 있겠지. 때문에 이 시점에서 수소, 헬륨, 원자를 만들었고요. 이게 빅뱅 우주론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전까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존재했죠. 그치? 이전까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나눠져 있었고 38만 년 후에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원자를 만들어서 얘네가 붙었어요. 그럼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죠.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럼 이전에는요, 빛이요, 원자핵과 전자의 전기적 극성으로 인해 이렇게 저렇게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원자가 된 순간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러면 빛이 그냥 통과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빅뱅로부터 38만 년 조금 전까지는 원자핵과 전자, 즉 전기적으로 우주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빛이 통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원자를 만든 순간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빛이 우주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주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불투명하죠. 빛이 못 움직이니까요. 근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순간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투명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통과한 이 시점에 우리는 투명 우주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조금 봐야 할 텐데 그 전에 필기를 좀 이따 몰아서 하라고 하면 어려우실 테니 한번 쓰고 갑시다. 위에 표부터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맨 왼쪽에 빈칸 넓은 데 이 50도를 조금 그려주면 좋겠고 그 외 특징들과 연표는 채울 수 있겠죠. 한번 채워봅시다.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제가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학교에서 뒷 빼야 된다 하지 않았니? 그냥 하고 다녀서 쌤도 놀라서 이걸 어떻게 모르죠?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이게 진짜 있어서 그래서 이미 낙인 찍힌 거 아니야? 아, 얘는 양아치다. 민재야, 너 운동하니? 네. 농구하고 있어요. 엘리트? 아니요. 아, 취미야? 네. 아, 둘이 같이 해? 그냥 다른 데 했어요. 왜? 예슬 또 뭐가 막 그 밑은 못 채우고 그 밑은 아직 안 했어. 근데 팽창이라 쓴 거야? 생산시 팽창이라고? 뭐 팽창과 함께 꾸준히 형성이든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꾸준히 형성, 계속해서 형성.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써져 있는 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빼놓을 게 없어요. 3분 후 10억 켈빈과 같은 값들도 외워줘야 해요. 정말 싫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근데 학교에서 양성적 코크 하면서 코크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있고 그거 설명했으면 같이 알아야죠. 해요. 알아야죠. 너 왜 표정이 그러냐? 학교에서 얘기한 건 다 알아야죠. 왜? 너네도 했어? 다음 코크가 조금 더 무겁다 그런 얘기도 했죠. 왜? 뭐가 문제야? 우주의 크기? 네. 둘 다 무슨 우주론이야 결국에? 팽창 우주론이잖아. 그럼 팽창이지. 부피 증가한다고 했잖아. 시험 안 보고 싶다, 그죠? 나도 니네가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직보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다
같은 날에 통합과학 봤으면 좋겠다. 넌 시험 빠르다. 저희 그 16일부터 26. 나 달력이 뭐야? 그래서 5월까지 넘어가? 29일부터 5월 3일? 더 넘어가? 보통 4월 22일이나 23일 그때 시험인데 얘는 26일이에요. 금요일에 시작해? 저희요? 몰라요. 너 진짜 별로다. 넌 넌 목요일 시작. 25, 30 수업? 아니 영어가 23일부터. 아 그래요? 대박에서 며칠? 30일. 다 됐니? 응 아직 하는 중. 30일. 너는 30일부터 5월 4일. 30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부터 화요일. 몰라? 아 둘이 같은 학교구나. 너 지금 뭐 2주네? 2주? 양반? 작년에 3주 했어 3주.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쌤 수업 지나서 학교에서 그냥 사진으로 보내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사진만 띡 보내셔도 되고 단어만 띡 보내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해요. 민수야 그럼 넌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거야? 그냥 클럽 팀에서 아 멋있다. 왜? 또 뭐가 문제야? 그 밑에는 못 채워요 아직. 그 밑에는 안 했어요 위에서라. 자, 좀 이따 또 이어서 쓰는 걸로 하고 못 쓴 게 남았다면 뭐 그래요. 학교에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해봅시다. 쿼크 다음 쿼크 중에요. 얘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띠고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띠거든요. 여러분 그럼 봐봐요. 업이 3분의 2,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다 합친 몇이야? 1이죠. 3분의 2짜리 두 개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니까 1이고 얘는 다 합치면 0이다.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가 0인 거죠. 오케이? 전하량.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량을 얘기할 때 업 쿼크가 다운 쿼크보다 질량이 조금 작아요. 다운이 조금 더 무겁거든.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얘는 업 두 개, 다운 하나. 얘는 업 하나, 다운 두 개야. 누가 더 무거울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무겁겠지. 얘가 다운이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질량 비교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개를 얘기하기 이전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저는요 양성자랑 중성자를 표시함에 있어 양성자는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중성자는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P와 N의 꼴로 나와요. P가 뭘까요? 양성자, 화질이겠죠, 화질. N은 뭘까요? 얘들아. 뭐야 내야지? 아니면 네거티브면 전자잖아요. 이게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뭘까요? 뉴트럴이죠, 뉴트럴. 자, 그래서 P가 양성자, N이 중성자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헬륨 원자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P 하나와 N 하나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얘 뭐예요? 원자핵이죠. 근데 P 하나만 있으면 무슨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이지.
양성자 하나면 무조건 수소 원자 핵이잖아, 그치? 얘도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 원자 핵이지, 그치? 원소의 종류는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양성자 하나면 무조건 수소라고, 그치? 근데 얘는 전자 없으니까 원자 핵이죠, 그 중에서도. 수소 원자 핵이에요, 얘도. 근데 봐봐. 양성자 하나만 있을 때도 수소 원자핵이라 부르고 양성자랑 중성자 하나 붙었을 때도 수소 원자핵이라 부르면 좀 헷갈리잖아. 둘 다 수소 원자핵은 맞는데. 때문에 얘를 중수소라 불러줘요. 그럼 얘는 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쨌거나 수소는 수소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중성자를 하나 더 붙여봅시다. 그럼 요런 꼴이 될 거예요. 그죠? 얘도 아직은 수소야. 왜? 양성자가 몇 개야? 한 개야. 그지? 아직은 수소야.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었으니 무슨 수소 원자핵이라 하면 좋을까? 삼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해요. 이중 아니에요. 삼중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최종적으로 양성자 혹은 수소 원자핵을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얘가 뭐야? 헬륨 원자핵. 저기 그린 헬륨 원자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중수소 원자핵에다가 처음에 중성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양성자를 붙이면 얘가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 하나가 되죠. 그럼 양성자 두 개인 순간 얘는 수소야 아니야? 아니지. 양성자가 두 개면 얘는 헬륨입니다. 때문에 얘는 헬륨 원자핵이다 하셔야겠죠. 그럼 이 헬륨 원자핵에 중성자 하나 더 붙이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헬륨 원자핵이 나오겠다. 얘도 헬륨 원자핵이고 얘도 그냥 헬륨 원자핵이에요? 네, 둘 다 그냥 헬륨 원자핵이고요. 명칭으로서 구분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이따가 첫 번째 쪽 하단에 채워주는 걸로 하고요. 우리 넘어가서 잠깐 뒤쪽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 뒤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증거는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랬죠. 그지? 이때 사방으로 빛이 뻗어져 나갔다라 그랬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이때 만약 우주가 요만했어. 그리고 이때 사방으로 빛이 뻗어져 나갔을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우주가 이만하다고 한다면 여기든 모든 점에 있는 빛들이 결국엔 언제 나온 빛이야? 38만 년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퍼져 나온 빛이지. 무슨 말이냐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 우주 전역을 채우고 있는 빛은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퍼져 나온 빛일 거라고. 동시에 이 시점에 땅 하고 퍼져 나온 빛일 거라고. 지금 우주의 빛들이 전부. 그러면 동시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공간에서 퍼져 나온 빛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의 빛들이 전부 그 세기가 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가모프와 같은 학자들이 무엇을 예측했느냐? 빅뱅 우주론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졌을 거야. 그러면서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갔겠지. 그럼 지금 우리 우주의 여러 지점들을 봤을 때 그 지점들에서 모두 빛이 동일한 세기로 비슷한 세기로 관찰이 될 거야. 왜? 이때 한 번에 빵 하고 전부 퍼져 나온 빛들이거든. 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해서 거기 1번에 써줍시다. 자, 1번에 일단 우주 배경 복사라고 써줄까요? 우주 배경 복사.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 예측을 알아서 쓰시라고 하면 힘들어질 테니까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뭐가 생성돼요? 원자가 생성되죠, 원자. 원자가 생성되며 우주로 퍼진 빛은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원자가 생성되며 우주로 퍼진 빛은 우주 팽창으로 파장이 길어져 우주 팽창으로 파장이 길어져 현재는 수 켈빈의 우주 배경 목상 수 켈빈 그냥 대문자 K 쓰시면 돼요. 수 켈빈의 우주 배경 목사로 존재할 것. 수 켈빈의 우주 배경 목사로 존재할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켈빈이 뭐예요? 켈빈? 절대 온도, 온도의 단위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온도의 단위는 못 써요 일상생활에서. 온도의 단위는 못 써요. 무슨 도인데 그게? 섭씨죠 섭씨. 셀시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멕시코 쪽 위쪽 도량형 이상한 나라 가시면은 파시스죠, 파시 걔네는. 그런 것처럼 온도의 하나의 단위예요. 켈빈 또한. 자, 그랬을 때 방금 한 얘기가 뭐야? 빅뱅 38만 년 후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빛이 우주 팽창으로 파장이 길어져 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팽창해요. 근데 파장이 왜 길어지는데? 우주가 팽창하면 뭐가 감소해요? 온도와 밀도가 감소해요. 그죠? 온도가 감소한다는 건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가 감소하면 파장은 증가해요. 이건 파동의 성질이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써둘까요? 옆에 에너지가 감소하면 파장은 증가한다. 에너지 감소, 파장 증가.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때문에 온도가 감소했으니 파장이 증가했겠죠. 우주가 팽창함과 함께. 그래서 그 파장이 증가한 빛이요. 지금은 수 켈빈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 얼마 안 되는 켈빈의 우주 배경 목사로 관측될 것, 그 정도 세기의 빛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고요, 학자들이. 오케이? 그리고 이걸 실제로 관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펜지어스와 윌슨인데요. 자, 통신사 사장이었어요. 직원이었죠, 통신사 직원. 근데 얘네가 꾸준히 컴플레인을 받는 거야. 니는 통화 품질이 좀 별로다. 계속 잡음이 섞여 들린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통화를 할 때. 한두 개쯤이면 무시를 할 텐데 꾸준히 비슷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얘네가 그 원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면서 어디선가 뭔가 방해 전파를 내뿜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곳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네 기지국 근처를 뒤집니다. 없어? 없는 거야. 좀 더 넓게 도시를 봅니다. 근데 도시에도 방해 전파에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네 나라 웬만한 근처 곳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도 방해 전파가 나올 만한 곳들이 없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이제 야, 방해 전파가 나올 만한 데가 도저히 없다. 그럼 이게 우주에서 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에서 어떤 전파가 나오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주 쪽으로 탐사를 이어나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우주에서 어떤 전파들이 나오나 얘네가 관측을 해본 결과 그 방해 전파와 유사한 전파들이 우주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얘네가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옛날에 빅뱅 우주론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수 켈빈 정도로 낮아진 이때 나왔던 빛 아니야? 이때 나왔던 빛이, 이때 나왔던 파동이 지금 우리가 관측한 방해 전파와 같지 않아? 라고 한 거죠. 얘네가 찾아낸 그 방해 전파가 우주로부터 오던 것이었고요. 얘네가 찾아냈던 방해 전파는 약 3켈빈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동의 형태는 마이크로파였죠. 그 파장은. 마이크로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파동의 한 종류예요. 우리 뭐 마이크로파 말고도 여러 가지 파동 알죠? 또 뭐 있어요? 뭐 X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런 거 알잖아요?
마이크로파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거나 얘네가 봤던 그 방해 전파, 우주로부터 내려오던 게 약 3켈빈의 마이크로파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얘가 약 3켈빈이면 아까 학자들이 얘기했던 수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와 합치하는 거죠. 그치? 이게 우주 전역에서 관찰이 됐다는 거야. 우주의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전부 3켈빈 정도의 수준의 마이크로파가 관찰이 됐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야?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측에 써줄게요. 일단 펜지어스와 윌슨 이름 좀 써주면 좋겠네요. 걔네가 뭘 관측했어요? 약 3켈빈의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다가 네, 관측에다 얘네가 본 거니까요. 자,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을 몇 가지만 써줄게요. 원래는 얘가 온도가 몇 도짜리였어? 터져 나왔을 때 맨 처음에 3000켈빈이었어. 온도 외워줘야 돼. 3000켈빈에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약 3켈빈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그때 파장은 길어졌죠. 그지? 3000켈빈에서 3켈빈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파장은 길어졌어요. 그리고 우주 전역에서 거의 비슷한 색이 존재합니다. 거의 비슷한 색이 존재해요. 오케이? 우주 전역에서. 자, 그래서 쓸 거 쓰시고 책에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 장 넘겨서 왼쪽 하단에 있는 걸 볼까요? 본인 이미 한 장 넘긴 상태예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 있죠. 그지? 물론 걔는 점으로 표현을 해서 조금 온도가 다르게 보이기는 하나 보시면 대체로 온도가 어때요? 굉장히 균일하죠. 그치? 개 중엔 온도가 높은 지점도 있고 개 중엔 온도가 낮은 지점도 일부 존재해요. 하지만 핵심은 뭐야? 우주 전역을 보셨을 때 거의 온도가 비슷하게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예요. 거의 같은 색이 뭐 대체로 균일하다 이런 얘기하죠.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저 시간이니까 앞장으로 돌아오셔서 1모자익 생성에 요거 잠깐 쓰는 걸로 하고 요거 쓰고 조금만 쉴게요. 하단에 네모박스 2개 있죠? 생성 버전 2개 적어주세요. 잠깐 쉽시다. 쓰고